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광물 거래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관세 전쟁 글자 그대로 쫓아가시면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트럼프는 이유가 내 적이구나 이거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트럼프가 쉽게 종전 못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럼프를 말씀하셨으니까 트럼프가 러우전 관련해서 모순성이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이게 예멘에 있는 폭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트루스 소셜이라는 뭐 트윗 같은데 저기 올렸어요. 저게 이제 후티 반군들이 모여가지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했다 이런 건데 사실은 저게 종교적 모임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정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저기에 반군들이 모여서 공격 준비한다는 무슨 첩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저게 좀 이상한 겁니다. 트럼프는 러우전 종식 이유를 아주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너무 아깝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정적으로 어필하는 말이죠. 근데 위에 왼쪽을 보면 생명을 아까워한다는 게 약간 빈말같이 보이고요. 지금도 현실은 미국이 플러그를 뽑으면 바로 종전 가능합니다. 물자와 정보와 모든 걸 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뽑으면 돼요. 근데 계속 지금 앞으로 이제 대줄 겁니다. 아마 바이든 때 했던 것들이 거의 이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 이야기하면서 젤렌스키한테 자기는 제벌린을 줬고 바이든은 종이를 줬다. 협상하는 종이를 줬다는 이야기죠. 그걸 젤렌스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러우전의 무기 제공자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러시아 탱크를 부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생명이 아깝다는 게 위선일 가능성이 많죠.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체면만 차릴 수 있으면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광물 거래와 휴전 협정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거의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 대통령 누구도 믿지 않죠. 물론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엄연히 대리전의 당사국이 미국 대통령이고 인간적으로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나을지도 모르죠. 바이든은 협상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바이든을 바랬을 수는 있어요. 푸틴 입장에서는 바이든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푸틴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관찰할 때 그렇고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가 민스크 협정을 거짓으로 맺은 것을 그때 메르켈 얘기했고 프랑스 대통령도 올랑도 저게 프랑스와 올랑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결국은 양쪽 다 민스크 협정을 할 때 속일 걸 생각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와서 협상을 하겠다 하니까 외교적으로 굉장히 호의적으로 협상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제 자기 조건은 확실하고 그 조건만 충족하면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젤렌스키 광물 거래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트럼프한테 제안한 거예요. 2024년 9월달에 트럼프가 있는 뉴욕에 트럼프 타워에 와가지고 카멜라 해리스 선거 운동을 하면서 보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걸 이제 취임하기 나흘 전에 16일 날 스타머 총리하고 이제 젤렌스키 간에 100년간 파트너 협약을 해가 이 광물을 팔았다는 것이 문서는 없는데 조약이 이제 영국 사이트에 떠 있는데 보면은 이게 조약이 오픈 클로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조약이 그 안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밝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밀로 했다는 거죠. 영국이 왜 광물을 가졌겠습니까? 영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 광물을 가진다고 광물을 담보로 해서 뭔가를 발행하려는 거다. 영국 금융국가니까. 그 말은 영국이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와 있다. 곧 영국이 디폴트 날지 모릅니다. 파운드 하나 이런데 너무 헤비하게 하시다가 손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뭐 다른 유로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뭐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몰리니까 달러가 좀 올라가긴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먼저 제안해놓고 아직도 사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백악관에 와서 했던 거 뭐 그 전에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사인하지 않고 있는데 다음 목요일 날 한다고 또 트럼프가 올렸더라고요.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곧 사인할 그런 이야기면 좀 몇 달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물 협정을 러시아는 이제 무시할 수도 있죠. 뭐 별로 되지도 않는 거 뭐 미러 관계가 개선되면 인정하는데 사실은 저게 큰 장애가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힘이 세니까 영국하고 했던 협약을 깰 수도 있지만 저 부분은 굉장히 불확실해서 알 수가 없다 그런 거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휴전에 적극적으로 임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금 러시아는 일단 러시아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러시아는 2008년도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예고한 이후에 사실 고립무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토 32개국이 계속 동진을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푸틴이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여 버렸어요. 그리고 2014년도 마이단 쿠데타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바뀌면서 압박을 하니까 전쟁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무기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브전을 2022년도에 시작하면서 그냥 우크라이나는 다 해본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나토 32나라하고 전쟁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무도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중국도 중립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지키는 게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러시아가 3년 동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다가 굉장히 전쟁 수행 능력이 축소된 상황이면은 나토가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하지 않고 지금 러시아는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즉 많은 예비를 가지고 지금 항상 나토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걸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희생을 줄이면서 빨리 갈 필요가 없죠. 우크라이나 군만 죽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자신 있게 나오는 것은 나토하고 붙을 준비가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실 비교를 보시면 이것은 과거에도 했던 건데 지금 최근 걸 좀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뭐 손실은 우크라이나가 벼랑벼사의 피해가 많고 저 수치들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 추정치라서 확답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 범위에 있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타 지표가 포병 탄약 소모량인데 보통 전투에서 인원 손실의 80%가 포병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포병이 러시아가 포탄이 많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미국이 우크라이나 포탄을 모자라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빌리러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 탈영자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아직 한 달은 안 됐습니다. 3월 20 며칠인가 시체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1대1로 교환하지 않고 있는 거 다 줍니다. 포로는 1대1로 교환을 해요. 내 포로가 더 잡힐 수도 있으니까 아껴놔야지 나중에 교환할 수 있으니까 1대1로 하는데 밑에 있는 그 시체 교환 추세하고 비율 추세를 보시면은 25.97대 1입니다. 왼쪽부터 이제 비율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을 때도 3.5대 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 수치들이 뭐 시체 교환 비율이 정확하게 손실 비율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게 그냥 양쪽에 같은 비율로 혹은 러시아가 뭐 미국이 주장하듯이 러시아가 더 손해를 더 많이 입었다면 즉 형성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간접 지표지만은 저걸 참고해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엄청 손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마라 하는데 사실 믿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각국의 휴전 협상안이 있는데 러시아는 항상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14일 날 라인을 설정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에서 시간이 계속 경과하면 추가 영토를 요구할 겁니다. 그 준 14 라인이 4개 주하고 크림을 승인하는 거하고 우크라이나의 중립과 비무장화. 우크라이나 군이 경찰 수준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완충지대를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군은 포병이나 장거리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이 있으면 완충지대가 몇십 킬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 수준으로 무장하면은 그런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러시아는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미국은 더 이상 돈 쓰지 않고 전쟁에 빠져나올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딜이나 미르관계 개선이나 투자 그래서 협의를 하고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보다 비즈니스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으로 신경을 쓰는 거죠. 유럽은 문제가 뭔가요? 평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도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유럽의 외교 수장인 카야 칼라스가 푸틴이 범죄자인데 어떻게 대화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웃기는 이야기죠. 외교 수장의 자질이 없는 거죠. 초등학생도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외교는 전쟁하지 않고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채널인데 누구라도 대화를 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뭔가 러시아랑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을 하면은 만약에 휴전을 하면은 유럽이 군비 투자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러시아는 인식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군대 파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게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다. 한두 번 꺼낸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좀 구도가 짜져 있다 생각하시면 저걸 보시면은 휴전 협상이 성립될 것 같습니까? 전혀 지금 수렴한 지점이 없지 않습니까? 다 딴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러시아가 그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을 뿐이죠. 근데 협상 못하겠다 자리 차고 나온 건 아니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리하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듣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사실은 뭐 지원을 끊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끊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확인도 안 되고 며칠밖에 되지 않았고 사실상 계속 지원해주고 있고 아직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하고 EU 관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은 금년 들어서 EU가 조금 더 지원해줬기 때문에 근소하게나마 이유가 조금 더 지원액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제 추가 지원을 위한 의회 결의가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이 전쟁이 트럼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바이든의 전쟁에서. 그래서 저거 전에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푸틴을 말로 압박하는데 계산착오일 가능성이 많고 정보 실패일 가능성이 많아요. 바이든 때 했던 정보들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죠. 지금 유럽 사령관, 그러니까 미국 유럽 사령부 US EUCOM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령관 카볼리가 나와서 미 상원에서 적어하는 걸 보니까 적은 문서가 떠 있습니다. 18페이지짜리 문서인데 제가 보니까 한 70%가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그 반박을 안 썼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하는 게. 그러니까 카볼리 같은 사람은 자기 곧 퇴임하고 방산업체 가야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부패된 사회예요. 우리가 그 사람은 불법은 아니거든. 미국이 법을 다 허용했기 때문에 부패되고 뭐 대부분 사성 장군들의 80%가 방산업체 취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지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포와의 SR입니다. 저게 없으면 눈 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핵심을 쥐고 있고 저걸 미국이 완전히 빠지면은 EU가 이제 유럽이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토에서 미국 뺀 나토 마이너스 미국이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성 같은 경우도 정찰 위성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미국보다 훨씬 못한 미국은 키올 위성하고 비슷한 위성이 120개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뭐 프랑스하고 뭐 독일하고 영국하고 합쳐가지고 뭐 한 10개나 되겠습니까? 정찰 위성. 그리고 그 성능이 떨어져요. 키올 위성은 해상도가 10cm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해상도를 우리가 정보를 몰라요. 그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키올 위성에서 나오는 정보를 다루는 것이 우리가 비밀 취급 인가를 할 때 우리는 뭐 상급 비밀, 2급 비밀, 1급 비밀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탤런트 키올에서 넣는 정보를 얻는 것은 1급 비밀보다 높은 다른 굉장히 거기 정보가 많죠. 그런 게 통째로 우크라이나는 없는 거죠. 깜깜하게 하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러우 전쟁 이슈가 묻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관세 전쟁과 러우전 종전 협상을 연결시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래도 생각이 좀 종합적이라 해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답도 좀 어렵긴 합니다. 관세 전쟁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수단은 미국의 제조업을 리쇼어링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공화돼 가지고 여기 그 근로자들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재교육하고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거든요. 애플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오바마가 그렇게 그 미국으로 옮기라고 공장을 팍스콘 이런 데 하지 말고 미국으로 옮기라고 그랬는데 안 옮긴 이유가 임금이 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숙련된 근로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미국에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미국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와가지고 지난 30여 년간 계속 오프쇼링을 하면서 미국의 근로자 베이스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근로자 만드는 게 그냥 뭐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스템 쪽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전문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관세 전쟁하고 큰 관세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뭐 20몇 프로 때렸다, 60몇 프로 때렸다, 뭐 취소했다가 중국한테 더 했다 이게 하는데 사실은 글자 그대로 쫓아가시면 여러분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글로벌리스트, 해외 글로벌리스트하고 내셔널리스트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머스크 같은 사람은 유럽에서 주권을 지키겠다는 뭐 르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항상 유럽을 비판해요. 유럽이 이제 그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타국에 90일 유예해주면서 중국을 막 공격했지 않습니까? 막 하면서 이제 처음에 엄청나게 인디펜던스 데이라 그랬나요? 그걸 하면서 우리나라 25%, 일본 24% 이런 걸 쭉 때리면서 하다가 90일 유예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때리고 며칠 지나니까 미 국채가
투매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에서 못 버텨서 간 겁니다. 뭐 주식시장 망가지는 것들은 버틸 생각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하루 이틀 전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 국채 투매를 했기 때문에 국채 투매한 세력은 트럼프의 적이거든요. 그럼 누가 투매를 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중국이 투매했을 것 같잖아요. 중국이 투매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중국이 미국채를 팔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엄청 위안화 환율 강세가 되겠죠. 미국 돈이 많이 들어오고 위안화는 그대로 있으니까 위안화니까 귀중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위안화 환율이 이제 하락해야 되겠죠.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려면은. 근데 위안화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그 말은 중국이 투매를 안 했다는 거죠. 저 투매한 세력가 막 2달 뒤에 발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는 모르죠. 근데 EU가 투매한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하면서 트럼프는 EU가 내 적이구나 이거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쟁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상당히 깊이 있게 될지 모른다. 이게 저 내피셜이거든. 현재까지는 저 내피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게 그냥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말지 하고 한 건 아니에요. 트럼프도 나름대로 목숨 걸고 대통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 협상의 진행 관련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EU가 평화안을 가져온다. 피스 프로포즈를 가져오면은 지금 말씀드린 구도 확 바뀝니다. 이제 유럽도 나서서 미국과 같이 종전하겠다는 거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이 구도가 계속 간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치르는 등 합법적인 껍데기를 입을지 안 입을지 이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석 달씩 계속 연장하고 있거든요. 자기 헌법 위반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임기가 끝나면은 즉시 국회의장이 권한 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헌법을 법률로 위반하고 있잖아요. 되게 웃기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완전히 독재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상 여부를 봐야 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혀 협상이 되고 있지 않는데 그나마 광물딜을 가지고 이제 조금 뭔가 할 거라 말 거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저거 사인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백악관에서 일어난 그 2월 28일이었거든요. 지금 벌써 2달이 다 지나갑니다. 사인을 할 것 같으면 옛날에 했겠죠.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협상안입니다. 러시아가 전혀 자기 스탠스를 물러나고 있지 않는데 그걸 혹시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뭔가 그러니까 과거 노보로시아라는 에카테리나나 이런 18세기 이때부터 확보했던 그 땅을 자신의 영토로 점령할 건지, 그러니까 거기가 오데사, 미콜라예프, 하르키프, 드론을 공개했던 드네프로, 포크롭스크 저기를 점령할 건지 그까지 갈 건지 이게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갈 걸로 보입니다.